콜드콜 먹튀그만해. 좋은 책입니다. 뒤로 갈수록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특히 50 넘은 이후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50이란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인생에서 이전에 관리를 잘 못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 관리를 잘 못하고 살았던 문제들이 차곡차곡 눈덩이처럼 마이너스 복리로 쌓여있다가 한 번에 내 인생에 튀어나오는 시기가 50이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의 종류 수가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근데 이전까지 내가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안 겪었어. 그럼 진짜 운이 좋은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내가 이 문제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면 50 이후에는 반드시 누구나 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창의력이야. 근데 창의력은 유연한 사고에서 나오거든.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거든.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을 연결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어떤 다각화된 관점과 경험에서 나오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걸 하는 게 싫어. 왜? 불편하거든. 그 옛날에 했던 거 우려먹었으면 좋겠고 옛날에 했던 게 그냥 계속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인생은 비선형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건강에 대한 문제가 어제까지는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튀어나온다고. 돈에 대한 문제가 어제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이 문제가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성적표를 한 번에 받게 되는 나이가 50 이후다. 50 이후에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중요한 그런 어떤 기질 중에 하나가 창의력인데 이전까지 내가 인생에서 다양하게 살지 않았어. 내가 이전의 인생에서 익숙한 것만 하고 편한 것만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50 이후에 진짜 인생에 하강 구면을 제대로 당할 수 있다. 그 나이가 바로 50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이를 되게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는 걸 보면서 내가 답답함 넘은 때로는 분노가 느껴지는 거야. 자기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인생에 무책임할 수 있지? 왜? 그 사람이 돌보지 않은 그 자기 인생에 대한 무책임의 결과를 옆에 사람들과 나눠야 되거든.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보지 않은 무책임함에 대한 결과를 사회적인 비용으로 함께 나눠야 될 수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남의 인생보다도 더 무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 일단 50대에 딱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이전과 살던 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 그냥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직감적으로 알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인생에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왠지 지금 내가 인생이 기울어져 가는 느낌이야. 그 기분 맞아. 만약에 내가 지금 그 기분을 느끼고 있으면 지금 본인 인생이 정확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게 맞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용기가 없어. 그래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외면해. 입만 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존경할 수 없는 상사에 대한 불만이라거나 자기를 무시하는 고객들에 대한 불만이라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어떤 내 남편, 내 아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인데 한참 입으로 불만을 꺼내고 나서 이렇게 말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네 생각이 문제라고. 돌아와서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최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덮어놓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문제를 해결할 용기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지 않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더 나은 문제로 문제를 바꿔가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일단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라는 걸 만들어가기 위해 시도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또 관련. 내가 최근에 멘토링 교육을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40대, 50대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실제로 인생의 변화라는 게 필요하다를 직감적으로 우리 다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그 직감적인 그 느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감적인 느낌이 시작되는 나이, 이 직감적인 느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만큼 뭔가 몸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내가 예전만큼 경제 흐름, 돈의 흐름,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뭔가가 원활하지 않아. 예전만큼 내가 배우자랑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관계는 늘 안 좋았을 거야. 근데 내가 느끼는 것 뿐이겠지. 어쨌건 뭔가가 원활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시기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시기가 40대에서 50대이기 때문에 그 느낌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계속 찾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본다거나 쇼츠를 본다거나 뭐 예를 들어 AI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답답한 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AI랑 상의할 수 있나? 이런 거예요. 방법은 알려줄 수 있어. AI한테 한번 물어봐요. 가장 빠르게 월천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줘. 그러면 최소 5가지 이상은 알려줄 거야. 근데 돈을 번다는 건 심리거든? 심리라는 건 내가 불편한 걸 해야 되고, 심리라는 건 내가 변동성을 겪어야 되고, 심리라는 건 사실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 뿌리에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AI는 절대 우리한테 그런 변동성과 불편을 줄 수가 없다. 변동성과 불편과 어떤 심리의 그런 압박, 프레셔 없이는 절대 인간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 다시 돌아와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락했던 사람들 중에 딱 3부류인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학습이 중단됐어. 옛날에 배웠던 수십 년 전에 내가 배웠던 그 배움에 나는 머물러 있는데 세상도 바뀌었고 고객들도 바뀌었어. 비즈니스 바뀌었고. 근데 그 변화된 생태계 안에서 나는 옛날 걸 붙들고 이거 열심히 하면 되겠지. 옛날에 열심히 했고 부지런히 살았던 그 방식으로 더 이상 안 먹힌다고. 열심히 부지런히는 창의적인 방법은 아니야. 이건 그냥 누구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야.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건 옛날에 그거랑 다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 걸 우려먹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되겠지라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 이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망상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해요.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된 돈을 안 벌어봤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내가 전업주부로 살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소소하게 내가 뭔가 뭐 월급쟁이를 한 거야. 근데 그 소소한 월급쟁이가 대기업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 어쨌건 이 사람들은 뭔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리스크 테이킹하고 내 현실의 어떤 그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질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장에 나가서 50대의 나를 얼마나 고객들이 원할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갔는데 이런 얘기 있죠. 누구나 한 대 쳐 맞기 전에는 계획이 있다. 한 대 쳐 맞기 전에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망상이 가득 차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20대부터 원하던 꿈이 뭐 예술가인데 나가서 내가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예술을 하면 뭐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 20대 때 끝냈어야지. 20대 때 아무리 사랑하는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면 오래 지속할 수 없구나를 이미 경험하고 뗐어야지. 그건 20대, 30대 때 끝났어야 되는 고민인데 돈을 안 벌어보면 50대에 각자 자신만의 그 예술이라는 명분으로 망상을 한다고. 자, 3번째는 또 위험한 사람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옛날에 한때 잘 나갔어. 뭐 그 사람이 해외에서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에서 사업을 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일이 잘 됐어. 돈도 좀 만졌어. 그리고 꽤 유명하다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렸어. 근데 옛날 얘기잖아. 본인의 현실은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노동자로 지금은 내가 벌어먹어. 말이 대표지 나 혼자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언젠가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이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공하는 데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연히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운이라는 건 똑같은 사람이 같은 걸 반복한다고 운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 옛날에 자기가 얻었던 운으로 했던 성공을 잊지 못하고 계속 라떼는 말이야. 옛날을 추억하면서 사는 사람들 딱 3부류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나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단 용기가 없지.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정말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고 근데 그 용기의 정도가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뭐 1억 5천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사주에 꼴랑 15만 원이란 돈을 쓰면서 이 사람이 결단을 못한다는 건 앞으로도 이 사람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거야. 구매 결정력이 판매 결정력이라고 해요. 내가 구매 결정할 때 내 태도가 내가 공급자가 됐을 때 내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태도란 말이야. 근데 작은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작은 결정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 큰 결정을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50대에 사람들이 참 변화하기 어려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자 일단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내가 돈도 썼어. 아 그래. 내가 사주에 15만 원이라는 돈을 한번 써보자. 주은숙이라는 여자가 1억 넘게 교육에 투자하고 하나 남긴 멘토의 교육이라는데 내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자. 근데 막상 내가 돈을 쓰고 사람들은 돈 쓰는 것까지가 제일 어려운데 돈을 쓰면 그 다음이 사실은 진짜 어렵다고. 돈을 써도 인간이 변화한다는 건
우리가 습관의 어떤 결과로 지금 내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죠? 근데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나한테 익숙하고 편안한 내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갑자기 깨고 변화를 택한다는 건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뭔가 놓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알지 못하는 게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현실의 나를 봐야 여기서부터 내 변화가 시작된단 말이야. 근데 현실의 나를 보는 게 편하고 과연 즐겁고 과연 유쾌하기만 한 일이겠냐고. 현실의 내 꼬라지를 보는 게 엄청 고통스럽다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런 기대 착각을 계속 하고 살아. 기대 실패를. 인생의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다음 문제는 없겠지.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가 증명하는 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계속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다 제거하거나 인생의 문제를 다 외면하거나 인생의 문제를 다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만 지금 드러나지 않았고 언젠가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마이너스 복리의 힘으로 내 인생에 한 번에 굴러 들어온다고. 그게 50 이유라고. 그래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냥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근데 다만 이건 있지. 내가 지금 시달리는 문제가 되게 나한테 커 보여.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는 1,000만 원짜리 문제에 시달릴 거고 누군가는 뭐 1억의 문제에 시달릴 거고 누군가는 그보다 큰 문제에 시달릴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작은 문제에 시달린다면 그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 무슨 소리야? 문제가 작은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 작은 사람이라서 그 문제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고객 중에 한 사람은 수천억짜리 문제를 다뤄요. 수천억. 근데 여기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수천억짜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작은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실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성장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작은 문제에 코딱지만한 문제인데 그 코딱지만한 문제에 깔려 죽는 거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서 50대 이후에 우리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50대 이후에 무슨 인생을 바꾸는 게 사치이거나 무슨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하는 아주 희소한 그런 길이 아니라 50의 이후에 내가 인생의 변화와 성장과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사실 우리는 숨은 붙어 있지만 죽어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인생에 새로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살아있지만 이런 사람을 좀비라고 해. 좀비. 나는 숨 쉬고 있고 나는 말하고 있고 나는 움직이고 있지만 영혼과 정신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좀비 상태라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50이 넘은 이후에 뭐 아니면 그 더 나이가 많은 이후에 자기 인생에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하던 걸 우려먹으면서 그렇게 산다. 그래서 인생이 지루하고 그래서 인생이 공허한 거다. 그러면 도대체 너가 말하는 그 인생이 지루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으려면 뭐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어디서 창의력을 배우라는 얘기야? 봐봐요. 창의력이라는 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결과나 목표가 아니야. 창의력이라는 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원인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창의력인 거지. 창의력을 얻어야지를 목표로 뭔가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창의력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무슨 학원에 보내고 문제 해결력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수학학원에 보내는데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실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내가 풀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다양한 시도를 한단 말이야.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까? 내가 이번에 고객이랑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고객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고객이 왜 나한테 구매를 안 했지? 그럼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고객한테 이 멘트를 제안해보고 고객한테 바꿔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내가 클로징을 해볼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나만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보고 현장에 가서 다시 내가 그거를 적용해보는 게 이 과정이 얻어지는 게 창의력이라고. 그 문제가 뭐든 사람마다 문제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50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삶을 원하면 우리가 반드시 삶에서 필요한 한 가지가
창의력이다. 근데 창의력 어떻게 얻어요? 창의력 얻으려면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양한 경험 안에서 다양한 연결을 해야 되고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되고 한 방향으로만 보면 안 되고 편향되면 안 되고 다각화된 관점으로 다각화된 경험과 다각화된 어떤 관점 속에서 다각화된 어떤 그런 나만의 통찰들을 가지고 상황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평면이 1차원의 그런 도형이 아니라 어떤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구의 모양으로 그거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50이 넘으면 대부분 편향돼 있어. 한 방향으로 사고가 굳어 있다고. 왜? 평생 다르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 왜? 내가 이전까지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었거든. 근데 한 방향으로 굳어서 편향된 사고를 계속하면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돈을 못 번다고. 내가 돈을 벌 수가 없다고. 그래서 50대에 진짜 중요한 건 현실의 내 위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현실의 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내가 괜찮지 않다라는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 왜? 우리 억만장자가 아니잖아. 중산층들 특히 자기가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좀 있고 내가 이 돈으로 그래도 한 1, 2년은 버틸 수 있어. 근데 1, 2년 버텼는데 내가 그리고도 계속해서 돈을 못 벌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그때 가서 더 문제가 커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서 더 좋은 문제를 내가 바꿔가면서 더 좋은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좋은 삶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IELTS 시험 얘기했는데 IELTS 시험을 왜 보는지 여기에 대한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IELTS 시험을 보는 이유는 20년 동안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고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어.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학원장으로 학원 안에 갇혀서 그렇게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학원을 정리하고 나온 지 3년 차가 되어 가는데 앞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고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과연 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만 갇혀서 살아야 되는 걸까?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다가 심지어 50대 나이에 유학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 유학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했던 도미노가 사실은 이 IELTS라는 시험이었어요. 누군가한테는 IELTS라는 시험이 이 자체가 목적이자 이 자체가 도전의 끝점일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내가 가야 되는 많은 목적지들 중에서 첫 번째 되게 작은 도미노라고. 근데 이 작은 도미노 하나를 놓는 동안 6주라는 시간 동안 시험에 갇혀 있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했던 가장 큰, 주로 했던 가장 많은 생각은 정확해야 되고 성적을 내야 되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생각을 크게 할 수가 없겠구나. 왜? 시험을 본다는 건 정확한 걸 요구하는 거고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제한된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ELTS 시험 볼 때 내가 스피킹을 제일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근데 내가 스피킹을 정말 잘해서 점수를 잘 받았나? 그렇지 않아. 내가 왜 스피킹 점수를 잘 받았나 보면 면접관한테 나를 팔았어. 면접관이 물어보지 않은 질문을 했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 태도는 감점에 사유가 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어차피 내가 이 시험 떨어지면 제 시험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실험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나한테는 또 하나의 작은 성공의 포트폴리오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내 20년의 영어 교육 배경과 왜 내가 굳이 이 나이에 이런 도전을 하려고 하는지 내 모든 시나리오를 싹 다 풀었어.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의 영어에 관련된 배경에 관련된 질문으로 그날 내 인터뷰가 꽉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학시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마치 잡 인터뷰를 하러 간 것처럼 그 시간을 꽉 채웠고 스피킹 점수가 나온 걸 보고 나도 사실 놀랐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건 나를 파는 세일즈를 했던 거고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건 마치 그 사람이 우리 학원에 아이를 데리고 상담 온 학부모인데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 학원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심지어 스피킹 리딩, 라이팅까지 해야 되는지를 내가 그 사람을 설득했다고. 그 사람을 나는 클로징한 거야.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돼라는 통념 안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50대 이후에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기 힘들고 새로운 무언가를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임의를 경험하기 너무 어렵거든. 불편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당장에 내 생계에 지장은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할 거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슨 그런 옵션에 관련된 게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남은 인생을 살아서 마무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겪어가야 되는 여정이다. 자, 뒤로 갈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만약에 본인들 인생을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진짜 축하해요. 이 첫 번째 자질이 너무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경험주의자들은 자기 경험에 편향돼. 내 경험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경험이 예전까지는 이게 먹혔는데 앞으로 내 인생에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됐어. 근데 사업했던 그 공격성과 사업했던 그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투자에 들어가면 똑같이 여기서 했던 걸 투자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면 이 전략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내가 경험이 다양하지만 이걸 또 내가 다양한 어떤 교육과 책과 멘토들의 어떤 그런 배움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내 경험에만 편향되어 있는 사람은 또 편향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각화가 필요한데 새로운 관점을 얻으려면 뭔가 내가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창의력이지만 창의력을 목적으로 창의력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새로운 경험을 해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을 어떻게 얻어? 나 혼자는 못 얻어. 내가 못 보는 나의 사각지대를 봐주고 내가 못 보는 어떤 내가 놓치는 부분들을 나 대신 봐줄 수 있는 우리한테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고 코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멘토랑 함께 하면서 내가 10가지가 넘는 직업을 했거든요. 그 10가지 넘는 직업들을 간단히 얘기를 해주면 마케팅 관련돼서 마케팅 대행사, 마케팅 교육 강의를 했고 작가가 됐고 유튜버가 됐고 카피라이터 그리고 세일즈맨 부동산업에 들어가서 콜드콜로 부동산 팔았고 독서 코칭, MF 케어 이거는 아직도 하고 있고 지금 200회 넘게 했고 그리고 작은 브랜드들 자영업자들 컨설팅을 했고 컨설턴트로 그 다음에 지금 멘토와 비즈니스 파트너로 멘토의 교육 프로그램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내가 소개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자유혁신 최고위원으로 정치를 경험했고 그리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내가 썼던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렐리즈라는 이런 학부모 플랫폼에 들어가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경제 교육하고 이게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내가 다양하게 경험했던 다각화된 나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나 보면 10년이 넘는 거의 20년의 시간 동안 내가 했던 직업은 고작 두세 가지 뿐이라는 거지. 경험하지 않고 다르게 살아보지 않고는 다르게 생각할 수 없다. 근데 다르게 살아보는 경험을 나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불편하지 않거든. 그래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남은 인생을 내가 죽음을 향해서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죽어가고 있지 않는 계속 팔딱거리는 살아있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고 새로운 관점 필요한데 내가 혼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내가 그런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독서, 다양한 장르의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커뮤니티 안에 본인을 밀어 넣어라.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야 되고 새로움 없이는 옛날에 하던 걸 똑같이 우려먹는 방식으로 영원히 잘 될 수 없고 옛날에 하던 걸 똑같이 우려먹는 방식으로 그걸 하면서 인생이 계속해서 신선하고 그걸 하면서 인생이 계속해서 뭔가 내가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 기쁨과 새로운 어떤 배움과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건 착각 너무 망상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 새로운 경험을 하되 돈을 벌어야 돼. 왜? 경험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경험 자체로는 경험만으로는 배울 수가 없다고. 경험한다는 건 그냥 뭔가 내가 목적과 의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번다는 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고 돈을 번다는 건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은 비용만큼 내가 이 사람 이상 그 이상의 가치를 공급해야 된다는 건데 이 거래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 수고로운 애씀을 지속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성장하나를 보면 계속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가 올해
한국 나이로 81살, 82살이 되셨구나. 근데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도 급하고 뭔가 말하면 막 되게 언성 높이고 뭔가 충돌도 많았고. 근데 아빠가 되게 점잖게 진짜 참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아빠한테 맞는 사람으로 나이 들었던 그 동기가 뭔가 보면 그 어떤 아빠의 그 핵심 비결이 뭔가 보면 아빠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항상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75세까지 성실하게 하셨고 주말에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화문 나가면서 애국 운동을 하셨는데 가족들 모임에 토요일에 아빠를 만나본 적이 없어. 사실 아빠가 토요일에 나가서 그 애국 운동하는 거 자식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특히 큰딸하고는 되게 마찰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아빠는 자기 원칙이 있었고 자기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아빠랑 그래서 아빠가 퇴사를 하시기 전까지 아빠의 그 팔순잔치 전까지 아빠랑 여행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우리도 그때는 학원장으로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어려웠지만 아빠 자체도 토요일은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뒤로 갈수록 인생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고 자신의 본업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 아빠가 일을 하시다가 60대 월급이 깎이셨대요. 3분의 1이 월급이 깎이셨는데 근데 3분의 1 정도 월급이 깎이면 그 일 안 하고 싶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감사함을 가지고 70 중반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80이 넘어서 75세부터 지금까지 뭐 하시나 보면은 전업 투자자로 출근하는 것처럼 투자자로 하루 종일 아빠의 그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자기 원칙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원칙대로 꾸준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할 때 돈을 버는 행위가 사람을 결국 깊고 성숙하게 한다. 이게 아빠를 보면서 사실은 배우고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건 그 사람의 본질을 강화하는 행위고 돈을 번다는 건 내가 누군가 돕고자 하는 어떤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행위고 돈을 번다는 건 그 돈을 버는 과정에 가장 많은 배움과 깨달음과 인간을 깊고 성숙하게 하는 그 여정이 돈을 버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배움이 필요한데 배움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배우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으면 내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교만함에 빠진다는 거.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는 여러분 선택이고 심지어 이 영상을 봤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그 선택의 결과로 내가 만나게 될 내 삶의 모습이 과연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삶인지를 미리 미래를 땡겨다가 지금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진작에 산다는 건 죽음을 자주 가까이 놓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마주하게 될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바로 지금이고 바로 오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여러분 만이고 어떤 선택을 해도 여러분 자유야. 그죠? 근데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나는 그래 뭔가 작은 변화라도 인생에 만들어 보고 싶어.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래 댓글에다가 내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일단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보다 많은 경험을 한 주은숙이라는 사람이랑 연결해서 이 사람의 교육에 1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 얻은 관점과 통찰이 적어도 내가 혼자 하는 고민보단 나을 테니까 일단 문의를 해라. 그리고 사실 문의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용이고 이거 자체가 본인들한테 도전이고 실험이잖아. 그리고 이런 거예요. 문의를 한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문의를 하면 막 되게 달려나가서 기뻐하면서 막 어서 오세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면 망상이다. 문의를 했는데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받지 않는다. 그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게 내가 하는 역할이고 주은숙이라는 사람과의 어떤 신뢰관계로 주은숙이 초대한 사람이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짧은 기간 동안 그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으로 우리가 사주에 15만 원이란 시간과 비용을 대가 지불을 하고 들어와서 서로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확인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댓글 눌러서 상담 신청하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